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김원장의 인사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버즈를 끼고 녹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음질이 좋지 않다, 울린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번엔 좀 이어폰을 끼고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25% 상호 관세를 매겼어요. 4월 2일부터 이건 발효가 된다고 했고요. 이것 때문에 어제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한 2% 이상 내렸고 S&P 500은 한 1%가량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38%인가 뭐 그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 역량에 대해서 테슬라는 새로운 25% 자동차 관세에 대해 그것은 순 중립이거나 어쩌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이 얘기의 배경은 이 그림이 뜻하는 바는 테슬라는 100%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포드는 77%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1%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는 39%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주로 멕시코죠. 멕시코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닛산은 31%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52%, GM은 미국에서 52%, 멕시코에서 30%, 도요타는 미국에서 48%, 멕시코에서 27%, 기아하고 현대는 미국에서 33%, 멕시코에서 8%, 기타 59%, 이 59%는 한국이겠죠.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 그 다음에 폭스바겐은 21% 미국에서 생산되고 43%는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36%는 이제 독일 현지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 테슬라는 이 관세 부과가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지. 왜? 차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차들은 차값이 올라가게 되잖아. 25% 관세를 맞아야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테슬라가 월등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 부과가 오히려 테슬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새로 모델 Y를 출시하면서 전체 중국 판매량이 2024년 1분기 등록 대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번에 1, 2월 달에 판매량이 급감했었잖아요. 유럽에서 뭐 50%, 60% 급감했고 중국에서도 30%, 40%가량 급감했었잖아요. 새로운 모델 Y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 3월 달에 들어서 판매량이 막 급증하면서 지금 2024년 1분기 판매량은 넘어섰다는 거지.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지난번 그림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00대 생산, 그 다음에 17,000대 생산, 19,000대 생산된다면 작년 1분기보다는 이번 2025년 1분기에 인도량이 더 많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7일부터 23일 지난주에 17,400대나 인도를 했어요. 예상대로 기대대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17,400대 인도를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19,000대를 인도를 한다고 치면 요 당시에 1월 말부터 2월 첫째 주에 굉장히 인도량이 굉장히 급감했었는데 그걸 여기서 만회한다는 거죠. 여기서 만회를 해요. 누적으로 보면 지금 어때요? 2025년 1분기가 2024년 1분기를 돌파하기 직전이야. 19,000대만 다면 돌파한다는 거지. 전년 1분기보다 인도량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올해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미래는 자율주행이죠. 6월에 오스틴에서 언슈퍼바이저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프리미엄 지정간 전기 운송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주최하고 지원해 주신 오스틴 시와 텍사스 교통국, 텍사스 도트가 디파트먼트 오브 트래픽인가 뭐 그래가지고 텍사스 교통국이에요, 교통국. 여기에 감사를 드린다. 조만간에 출시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운전석이 없는,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로 운송 사업을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없죠. 여기 보면 핸들이 없어요, 핸들이. 이게 이제 고객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는 거지. 언제? 6월 달에. 6월 달 다 됐어. 4월, 5월 지나면 6월이야. 자율주행의 미래.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링크를 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하에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게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요. 제가 지금 이제 촬영은 정지 화면으로 하지만 제가 요거 캡처해서 영상 띄워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이거를 자율주행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잠을 자는 동안 밤새 1000km 이상 이동할 거다. 내내 자고 있으면 차가 목적지까지 1000km 바깥에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거지. 뭐 대단하죠. 저가 항공편보다도 저렴하고 공항의 번거로움, 보안, 짐 문제가 없지. 항공이 아무리 싸다 그래도 그죠? 공항까지 가야 되고 공항에서 또 짐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또 와야 되잖아. 근데 차가 그냥 여기서 차를 타서 자고 일어나면 목적지에 도착이 있다면 시간이 또 한두 시간 더 걸리더라도 자동차로 운행하면 되지 굳이 비행기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예전에 그 화성에서 태어난 아이가 지구로 오면서 겪게 되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아빠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내내 자고 있어. 그러면 차가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이버캡의 출시를 의심했던 사람들, 하이, 사이버캡에 의심했던 사람들 나와. 6월이면 시작한대. 6월이면 오스틴 시하고 텍사스 교통당국의 덕분에 6월이면 언슈퍼바저 자율주행을 시작한대. 그래서 자율주행의 미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 너들 뭐 출시하는 거 맞아? 사이버캡 출시 못하는 거 아니야? 일론 머스크의 거짓말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 또 이번에도 반복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랬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냥 6월 달에 실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그죠?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부르면 앞에 사이버캡이 딱 서 문을 딱 열어 딱 타서 타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목적지에 가서 딱 내려줘. 그리고 차는 지가 알아서 또 스스로 청소를 해. 충전도 스스로 충전을 해. 얘가 그런 기능이 갖고 있어. 김중선 차장인가? 어디 증권사더라? 증권사 까먹었네요. 그분이 이제 X에 이거보다는 좀 많은 긴 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부분만 추렸어요. 이거보다 훨씬 긴 글이 있었어요. HD 맵, 라이다 진영보다 저렴한가? 일단 라이다보다 싸냐? 당연히 싸지. 라이다는 일단 차값이 1억이잖아. 1억이면 이자만 해도 얼마야? 차값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이버캡은 차값이 25,000달러 수준이야. 차값이 5분의 1이니까 당연히 금융비용도 쌀 거고 그러면 사용료도 싸겠죠. 우버보다 저렴한가? 우버는 운전기사가 있잖아. 운전기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건비 때문에 훨씬 비싸겠죠. 당연히 우버보다 쌀 겁니다. 택시보다 저렴한가? 택시는 우버보다 더 비싸잖아. 미국에서는. 마일당 2달러에서 4달러 정도 되니까 당연히 택시보다 저렴할 거고요. 단거리 비행기보다 저렴한가? 이 부분은 조금 미국 내 단거리 비행기를 가격을 제가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요건 가격이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어때요? 공항까지 가고 공항에서 각종 수속을 밟고 목적지에 가서 목적지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런데 얘는 우리가 한두 시간 더 걸리더라도 그죠? 비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여기서 차를 타면 나 부산 해운대에 내려다 줘. 그러면 목적지를 찍으면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면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착 내려주는 거지. 예전에 이제 우리 젊은 날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죠? 바다 보러 간다고. 청량역에서 밤 11시 기차를 타면 그 기차가 원주, 제천, 영주까지 들러서 도계를 삼척을 지나서 강릉역에 6시인가 뭐 도착을 하거든. 그럼 거기서 택시를 타고 경포대를 가면 경포대 아침에 그 해가 뜨는 경포대가 탁 나오는 뭐 그런 여행을 젊은 날에 했겠죠. 예,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게 했었는데 얘는 이제 저녁에 한 11시쯤에 아니 11시도 필요 없겠다. 한 12시쯤에 강릉 경포대 바다 보러 가자. 그러면 자율주행 해놓고 내내 자면 아침에 눈 뜨면 경포대 앞바다에 일출을 쫙 보여주는 거지. 일출 그러면 정동진인가? 정동진 앞바다에 일출을 쫙 보여주는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무슨 뭐 말이 필요 없죠. 기차보다 저렴한가? 기차도 기차역까지 가야 되잖아. 번거롭잖아.
또 목적지 도착하면 또 그것도 가야 되고, 버스보다 저렴한가? 지하철보다 저렴한가? 차를 소유하고 스스로 노동을 투하하는 것보다 저렴한가? 그래서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그 추정한 그 추정치에 가면 얘는 마일당 0.23달러. 자기가 자기 차량을 운행할 경우 마일당 1달러. 택시를 운영하면 2에서 3달러. 뭐 요런 가격이었어. 당연히 다 저렴합니다. 내 차인데 내가 운전을 안 해. 인건 노동력이 안 들어. 나이가 어릴 때는 그죠. 한 40살, 45살까지는 운전하는 게 즐겁고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죠? 운전이 그닥 어렵지 않았어.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한 50 넘어가시면 그러신 분들은 이제 운전하기가 점점 슬슬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고 체력도 딸리고 뭐 그런 거지. 당연히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편리하겠죠. 테슬라 캐피톨 힐에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시한다. 테슬라는 로봇 심포지엄에 참여한다. 국회의사당에 옵티머스 로봇을 가져다 놨나 봐요. 현재 국회의사당에 전시되어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다. 얘가 여기서 살짝 움직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여기도 살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로봇데이처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자율주행이 FSD가 중국에서 공식 승인되었다. 테슬라는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전한 규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레이스 타운은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업데이트가 가능한 빨리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테슬라의 FSD 기술이 이미 중국 소비자에게 모든 경쟁사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려면 테슬라 이외의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 중국 운전자들은 가격하게 테스트 하더라고요. 그죠? 절벽길도 막 가기도 하고, 길이 없는 비포장도로에도 막 가기도 하고, 지도에 없는 길도 막 가기도 하고, 굉장히 가격하게 테스트를 하는데 그 모든 테스트를 테슬라가 사고 없이 다 통과했었다. 성공한 영상밖에 없어. FSD가 중국에서 초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며 각종 자율주행 선도 기업들과 상층부를 깜짝 놀라게 했다. 원래는 다들 웃으며 FSD를 조롱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FSD가 해외에 나가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아무래도 또 약간 시기와 질투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시기와 질투 그런 게 있었는데 테슬라 FSD는 완전히 뭐 짱이었나 봐요. 중국 내에서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중국 도로 상황이 우리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무단 횡단도 많이 하고 시장 복잡한 길도 얘가 잘 가더라고요. 잘 다녀요. 뭐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야 테슬라 불법 회계 처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인정을 했어.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전기자 테슬라의 불법적인 회계 간행을 비난한 기사를 철회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철회는 소셜미디어 전기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출판물이 처음에 잘못된 주장을 내세운 것이 이미 다른 수많은 미디어 매체에 퍼져나갔던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모든 레거시 업체들도 테슬라 불법 회계 처리 때문에 막 난리 났다고 기사를 실었어. 파이낸셜 타임즈는 3월 19일에 발행한 기사에서 테슬라의 2024년 하반기 자본 지출을 돈이 쓰인 자산 가치 평가와 비교한다면 14억 달러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회계를 이해를 못해서 얘가 회계 처리 자체를 발생주의냐 실현주의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기사를 쓰니까 오보를 낸 거죠. 오보.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탁 거들었어. 파이낸셜 타임즈가 파이낸스를 못하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파이낸스를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 파이낸셜 타임즈인데 회계 관련된 오보를 내면 어떡하냐는 거지. 약간 조롱 섞인 댓글을 일론 머스크가 꽃이다 하면서 달았어요. 자, 그러고 이제 테슬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다는 거지. 사우디아라비아 그럼 여기는 도로가 좀 한산하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뭐 자율주행으로 몰아치면 난리가 났겠죠. 매출액이 또 급증하겠지, 급증. 자, 캐시우드 영상은 제가 어제 틀어드렸죠. 여기서 인터뷰 영상을 8분짜리를 뒤에 붙였어. 근데 시청 시간을 보니까 평균 시청 시간이 얘가 12분짜리야. 제가 요약한 게 한 3분 50, 40초?
한 4분 가까이 되고, 뒤에 인터뷰 영상이 8분짜리야. 이 8분짜리 영상이 진짜야, 진짜. 이 8분짜리 영상 안에 캐시우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놨어. 예를 들면 중국의 자율주행이 있는데 테슬라 자율주행이 경쟁력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하니까 중국은 자율주행이 우한시에서 이제 0.38달러 정도 소요가 되는데 택시비가 마일당 2에서 4달러 하는 소구 국가들의 미국, 캐나다, 유럽 쪽의 국가들의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거지. 마일당 0.23달러니까. 그런 얘기도 해놨고요. 만약에 중국 시장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문을 닫는다면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극단적인 가설을 했는데 게시우드가 이런 말 했어요.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테슬라 주가가 5년 안에 2,600달러 간다는 그 전제가 로보택시라는 거야. 이 로보택시 부분은 어차피 중국은 제외된 거라는 거지.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의 매출을 가지고 추정을 했다는 거야. 중국은 인건비 자체가 싸서 택시비가 싸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택시비가 마일당 2에서 4달러 정도 되니까 여기에 압도적으로 얘가 시장을 선점하는 거니까 관계없다는 거야. 만약에 중국 시장이 닫히더라도 5년 안에 2,600달러 갈 수 있다는 자기의 의견은 유지한다는 거지.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들이 뒤에 많아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그걸 다 제가 일일이 하기가 뭐해서 앞에 요약만 해놓고 뒤에 꼭 보시라고 했는데 평균 시청 시간이 13분짜리인데 4분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앞에 요약본 보고 뒤에 본 영상은 안 들은 거지. 물론 한 가지 이제 흠은 블룸버그에서 올린 유튜브 영상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잡음이 심하더라고요. 왜 잡음이 왜 심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듣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에서 테슬라 브랜드 손상에 대한 우려가 가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론 머스크의 그 정치적 활동 때문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급감했다. 이게 가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파이퍼 샌들러는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슬라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등급과 목표 주가 450달러를 유지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일론 머스크의 행동이 수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동은 아마 차량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러나 이 회사는 또한 투자자나 언론이 테슬라의 1분기 두 자릿수 전년 대비 인도량 감소의 주요 원인을 정치적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었다. 파이퍼 샌들러는 향후 수개월 동안 예정된 새로운 제품 발표와 6월 달에 출시될 로보택시 등의 테슬라의 잠재적인 촉매제로 보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더 많이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지금까지 좀 새로운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영상에 포함된 얘기도 살짝 추가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서 테슬라 투자는 뭐 지금부터도 편안하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야. 주식 투자는 원래 상승할 종목에 사서 올라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조금 올라갔다고 막 흥분하거나 조금 내렸다고 막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막 손절하거나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한 말 있잖아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잘 사거나 잘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다림에 있다. 한 일주일 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찰리 먼거 그 얘기를. 자, 이상으로 김 원장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